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타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락강의 히스테리 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행위자의 위치에는 분열된 주체가 있죠. 이게 바로 히스테리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S1에게 화살표가 있죠. 이건 뭐죠? 이 히스테리 환자가, 히스테리 주체가 이 타자에게, 대타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내가 욕망해야 되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테리 주체는 이 거세된 주체이고, 따라서 대상 A, 즉 욕망의 주체인데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히스테리 주체입니다. 자기가 욕망해야 되는 그 대상과 자기 자신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욕망을 추진하고 추구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대타자를 통해서, 대타자에게 질문함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그 대상인 대타자 S1은 히스테리 환자가, 히스테리 주체가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S1인 타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자인 S1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결여된 존재입니다. 이 사람도 뭔가를 욕망하는 주체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이 히스테리 주체에게 대답하는 S2 생산물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죠. 히스테리 주체에게 이 대타자가 생산해내는 S2라는 생산물이 분열된 주체인 히스테리 주체의 욕망의 진실을 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2 옆에 A, 소문자 대상 A 사이에 균열이 있죠. 두 줄 짝대기 건 게 균열이에요. 이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히스테리 주체의 질문에 대해서 대타자가 대답하는 이 생산물 S2가 분열된 주체인 히스테리 주체의 그 욕망의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히스테리 다마의 구조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히스테리 담론에 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히스테리 주체는 완벽한 대타자를 추구하면서 그 완벽한 대타자, 즉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을 담지할 수 있다고 가정된 그 완벽한 대타자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합니까? 히스테리 주체는 자기가 직접 욕망하지 못하고 항상 대타자를 통해서 욕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타자의 위치에 있는 이 S1, 이 주인기표는 히스테리 주체에게 S2를 얘기해요. 당신은 이것이다. 상징계에서 당신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신이 욕망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말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스테리 주체의 무의식적 진실인 대상 A와는 균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1이 대답해주는 S2를 가지고는 히스테리 주체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S1이라는 이 대타자 자체가 결여된 주체고 욕망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히스테리 주체는 대타자에게서 구한 지식을 통해서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 A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대타자가 서술하는 자기의 성 정체성이나 욕망의 대상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게 히스테리 주체는 항상 불만족을 유지하려는 주체입니다. 대타자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지만 항상 만족하면 안 돼요. 대타자가 자기에게 만족한 대답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주체입니다. 항상 불만족 속에 거하려고 하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타자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불만족하니까. 왜 히스테리 주체는 주로 여자일까요? 여자는 거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선을 빚는 주체입니다. 여성의 성 공식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여자는 팔루스에 종속된다. 그리고 모든 여자가 다 팔루스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여자의 모든 부분이 팔루스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여자의 성 정체성 공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달리 여자는 거세에 종속되긴 하지만 상당히 거세에서 미끄러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세에 등록되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이 다 거세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 주체, 이 주체가 여성이에요. 거세를 확실히 받아들여야만 성 정체성이 확실해지는데, 물론 거세를 100%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는 없죠. 그러나 남성에 준하는 그런 그 거세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여성의 성 정체성이 확실해지는데, 여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 정체성에 대한 혼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결의와 욕망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타자에게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테리 주체는 자신의 욕망의 진실보다는 사실 대타자의 욕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히스테리 환자는 바로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진실보다는 대타자의 욕망, 대타자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그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타자의 욕망을 자기가 알아야 자신도 욕망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타자의 욕망의 진실을 알아내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타자의 욕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도 역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이 있고 자신의 성정체성에서 항상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대타자 자신의 욕망을 던지면서 히스테리 환자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지만 그게 바로 S2죠. S2. 그거는 히스테리 환자가 지향해야 될 무의식적 진실인 대상 A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했죠. 균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짝대기 둘. 균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히스테리 담론의 결론은 뭐냐? 그 어떤 대타자도 히스테리 주체의 욕망의 진실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히스테리 환자는 끝없이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대타자에게 묻는 그런 변증법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히스테리 주체는 향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대타자의 욕망을 탐색하고 그 욕망을 대타자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욕망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일정 정도의 만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히스테리 주체의 무의식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족은 항상 불만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잭은 이러한 히스테리 환자가 가장 숭고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격 구조는 모두 다 히스테리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박증 구조도 히스테리화 시켜야 되고 도착증 구조도 히스테리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테리 주체가 가장 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테리 주체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주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 끝없이 질문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의 반복 속에서
자신의 진실에 조금씩 더 접근한다는 향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히스테리 담론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